하면 되지 바보 아니야? 자, 이제 당뇨 부분에서 얘기하자고요. 당뇨라는 게 뭐죠? 당이 나오는 거죠. 어디로 당뇨? 소변으로. 그치. 이말 그대로 당뇨. 이거 소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소갈증이라고 해요. 소갈증. 임금들이 많이 걸리는. 소변으로 나오면서 이제 소갈증 계속 물킨다는 거죠. 물킨다. 내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근데 이제 시골 깡촌놈이잖아요. 진짜로 어릴 때 그 읍내에 사는 누구 한 명의 당뇨가 있다고 소문이 있었어요. 한 명. 근데 지금은 이제 셌어요. 옛날엔 부자병. 옛날엔 부자병. 지금은 셌어요, 당뇨가. 그러면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라고 하면 요즘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습관 둘 중에 뭐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가끔 이제 건강 상담을 할 때 건강 상담을 나한테 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소개로 들어오고, 그리고 소개를 할 때도 내 말대로 해라라고 이제 해서 들어와요. 안 그러면 실제로 좋아질 자신이 없어. 근데 내 말대로 해서 좋아진 사람들 소개를 하기 때문에 나한테 와가지고는 토를 안 달아요. 근데 토 달면 나도 스톱해버려요, 그냥. 어차피 그렇게 해서 왔는데도 나한테 토를 단다는 얘기는 들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럼 좋아질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토를 달면 나도 스톱해버리거든. 근데 이제 건강 상담을 할 때 항상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의 식습관과 냉장고가 없던 시절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럼 무조건 좋아진다고.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냉장고까지 안 가도 우리 어릴 때까지만 가도 음. 그때는 고기 진짜 말했듯이 일주일에 한 번 뭐 두 번 먹었잖아. 진짜 무슨 일주일에 생일날 한 번, 두 번? 우리는 좀 그랬어요. 부자였네. 그래서 생일날 뭐 통닭 같은 거 생일날 한 번 뜯고 뭐 무슨 날 때 짜장면 같은 거 생일날 졸업할 때 자주 먹지는 먹고 못했죠. 그때. 그랬으니까 먹는 게 귀했는데 요즘은 먹는 게 너무 흔해졌으니까. 먹는 게 흔해졌다라는 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고, 이제 냉장고, 실제로 내가 초등학교 때에도 냉장고를 없었어, 우리 집에. 우린 있었는데. 나도 있었는데. 거긴 도시였지. 그런가요? 거긴 도시였지. 나는 깡촌이었다니까. 없었어. 대신에 보관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밭에서 캐와서 가서 바로 먹을 수 있지만 도시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먹을 게 없어. 보관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름에는 보관할 필요가 없이 바깥에서 다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였어요. 이제 그걸로 돌아가 보자고. 돌아가 보면 내가 이제 저번에도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혈당 수치가,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딱 올라가는 거. 왜 올라가요? 식기 흡수는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네. 입에 녹아 살살 녹는 것들, 안 씹고 넘어가는 거. 스파이크가 탁 튄다고요. 탁 튀면은요, 이게 혈액 안에 당 수치가 너무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가지고 빨리 집어넣어줘야 돼, 세포로. 그러면 스파이크가 딱 올라갈 때 기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당 자체가 뇌에서 쓰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인간은 그게 맛있게 세팅돼 있어요. 입에서 맛있게 세팅이 돼 있어. 왜냐면 그래서 뇌를 돌리니까. 기름기가 맛있는 게 왜 그래요? 그것도 에너지원이거든. 그러니까 맛있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고기가 왜 맛있는데? 구성 요소인 단백질까지 같이 들었잖아. 얼마나 맛있어? 좋던데. 얼마나 맛있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맛있게 세팅이 되는 게 맞아. 맛있게 세팅이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탁 올라갈 정도로 부드러운 음식들은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만약에 스파이크가 튀어. 이게 수치로 그냥 숫자라고 보자고요. 100이야. 100이 튀고 있어. 근데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거야. 그럼 인슐린이요, 야 103개 들어온대. 103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뿜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순간에 인슐린이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이거 잡아줘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게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쭉 내려가면서 기분이 또 급격하게 나빠져. 그래서 달달한 걸 먹는 애들이 그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거예요. 먹을 땐 기분 좋고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손 떨잖아 막. 꼭 그 수전증, 알코올 중독처럼 손 떤다고. 알코올 중독 사실은 그 당 중독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은요,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또 올리려고 하거든. 그래서 달달한 건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근데 달달한 것들 탄수화물 계열이고, 탄수화물을 먹을 때 옛날에는 탄수화물을 어떤 식으로 먹었냐면 감자를 먹는다고 가정해봐요. 진짜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감자를 먹어.
겨울에 고구마를 먹는다고 가정해봐요. 먹을 게 없었어. 집 한쪽에 이게 바구니로 해가지고, 바구니도 아니야. 무슨 광주리 큰 거 해가지고 고구마를 꽉꽉 채워야 됐어요. 그거를 가져야지 겨우내 먹고. 겨우내 먹고 봄까지 먹어요. 봄에도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탄수화물 많아요. 감도 탄수화물 많아. 다 탄수화물이야. 왜 밥을 하면서 감자국을 끓인다? 다 탄수화물이에요. 옛날에는 없어서 그걸 먹었어요. 없어서 그걸 먹었기 때문에 올라가도 문제가 안 됐어. 많이 못 먹었거든. 그리고 그걸 먹은 다음에 할 게 뭐 있어요? TV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나가 놀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가서 뛰어노는 애를 잡아다가 오는 게 엄마 일이었다면 지금 뭐예요? 집에서 핸드폰 컴퓨터만 하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게잖아요, 지금. 그만큼 활동성이 바뀌었다고요. 나가서 들로 산으로 뛰어돌면서 찔레 꺾어 먹고 진달래 따먹고 막 먹을 게 없으니까 뿌리똥 따먹고 막 이러던 애들이 전부 다 집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활동성은 없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안 써. 축적돼 있어, 세포에.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거는요. 이런 거 먹고 있잖아, 이런 거. 도대체 이거 어선한 거야, 이거. 이런 거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튀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지금의 생활 습관과 지금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그냥 잠재적인 혈당 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이 문제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그거에 입각을 해서 어머님이 혈당이 높으시다라고 하면은 어머님의 습관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꾸 저녁에 뭔가를 먹고 싶다고 하세요. 한마디로 야식을 조금이라도 꼭 드시든지. 그리고 밥을 평소에 물을 말아서 자주 드시고 누룽지를 꼭 해서 드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스폰서님하고 한번 면담 상담한 뒤로 이제 그 부분 이제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테니 이제 말아 드시는 건 절대로 하지 마시고 흰쌀밥만 나온다고 해서 그거 다 드시면 안 되고 좀 줄여서 드시고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달달한 것들도 좀 피하시고 그리고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운동도 하셔야 되니까 운동하시면서 근육량이 늘 수 있도록 프로틴 충분히 타서 드시라. 하루에 꼭 2번은 꼭 타서 드셔야 된다. 예. 얘기를 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본인이 지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신 거죠? 지금 만으로 65세 되셨어요. 65세. 그럼 65년간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면 인간이 아니죠.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기운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요즘. 네, 원래 혈당이 떨어질 때 기운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 조울증 있잖아요. 맨날 하하하하 하다가 우울해지고 이때 보면 평소에 맨날 이렇게 좀 깔아져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혈당도 똑같아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기분을 알아요. 어머니가 상담할 때 그랬잖아요. 아드레날린 얘기했잖아요. 그 기분 이걸 유지하고 싶은 거야. 혈당이 높았던 그 기분을. 그러니까 계속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끌어내려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거를 그 혈당이 올라갔을 때 그 기분을 아드레날린으로 바꾸시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러면 운동을 하시는 것도 운동을 해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신다? 근데 무릎 수술하셨네. 운동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남자친구를 사귀라 차라리. 그것도 하나만 사귀면 안 된다. 셋은 사귀라, 셋은 남자친구를. 이게 여자한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남자들은요, 여자 셋 사귀려면요, 집안 기둥불이 무너져요. 그러면 긴장이 돼. 적당히 머리도 써요. 이게 머리가 자꾸 에너지 써버리거든. 그리고 그거 중에 운동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 양의 생성이 되면서 근육에서 자꾸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논문들을 보면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되는 논문들이 많아요. 그 단백질 그러는 거예요. 운동 단백질, 단백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습관에서 아까 야식 얘기한 거라든가 물 말아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건 치명적이에요.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원래 우리나라가 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같이 쓰는 문화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보면은 포크랑 나이프랑 같이 써요. 우리나라는요? 한 손으로 숟가락, 젓가락을 써요. 한 손으로. 그럼 용도가 다른 거야. 일본이나 중국 애들은요, 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넣어요, 입에다가. 우리는 그 문화도 아니에요. 그냥 이 문화예요, 이렇게. 그러면 젓가락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에 숟가락은 딱 어디에 써요? 밥. 국. 네, 밥, 국. 딱 그때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국물로 가지고 배를 채워버리면 또 문제되죠. 그래서 내가 숟가락을 치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밥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젓가락으로 밥 먹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밥을 젓가락으로 못 먹겠어요. 깔짝된다 복 나간다. 깔짝댄다 복 나간다. 그때는 먹을 거 없었을 때이고. 그러니까 복 있게 먹어라. 숟가락으로 먹겠어요. 실제로 밥하고 국을 숟가락으로 먹는 문화였지 나머지는 다 젓가락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손으로 젓가락을 변경을 해요. 국을 다 쓰는 일본과 중국도 양손 써요. 아니면 마시거나. 우리나라만 따로 써요. 이거 문화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유교 문화에서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지들이 왜 밥그릇 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 이게 이제 천하다라고 해서 따로 숟가락과 그러니까 밥상에 놓고 젓가락 놓고 숟가락 놓고 이렇게 따로따로 먹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차라리 그 문화가 훨씬 나아요. 군대처럼 이건 아니고 천천히 씹어 드시는 그런 생활 습관들로 계속 바꿔줘야 돼. 근데 이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잔소리가 계속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근육량을 늘려주는 거죠. 근육량 늘려주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해요. 반드시.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혈당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요. 혈당이 설탕물인 거야 결론은. 혈액이 설탕물인 거야. 그때도 한번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그러길래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매운맛 중독이 아니다. 탄수화물 중독이다. 그냥 대놓고 누구 했잖아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씨. 아 박사님 씨. 탄수화물 중독이거든. 근데 그렇게 탄수화물 중독인 그런 거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탄수화물 중독인 거를. 왜 탄수화물 중독으로 갔지? 당뇨? 네. 혈당? 자, 탄수화물 중독이 되면 설탕 중독이 되면 MSG도 설탕과 같은 맛이거든요. 그럼 이제 내 혈액이 설탕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맞아요. 얼마나 뻑뻑해서 끈적끈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피가 안 돌아. 피가 안 돌면서 산소도 공급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쉬 피곤해져요. 쉬 피곤해지는데 거기에 피를 잘 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피곤도도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오메가3 논문에 보면 오메가3가 혈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통화를 한 사람은 철분제를 먹었더니 그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제 내 말을 안 하고 자기의 고정을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알았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철분 엽산이 철분이 들어가지면요 세포 안에 산소가 돌기 시작을 해요. 혈액 안에 산소가 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만큼 또 혈액이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 하나 딱 듣고 당신 당뇨 있지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듣고도 당뇨 있는 거 알 정도면 좀 말을 들어야 되는데 고정관념에 말을 안 듣잖아.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맨날 한 소리가 그거예요. 입 닫으면 들릴 게 많다고. 어쨌건 혈액을 순환을 잘 시켜주는 게 되게 좋은데 근육을 만들어서 자꾸 쓰게 하고 혈액을 잘 순환시켜주고 그 혈액 순환시켜주는 게 오메가3도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잠깐 얘기한 철분제도 도움이 돼요. 철분제 말고도 또 도움되는 거 있어요. 한번 봤을 거야. 혈액 안에 산소 수치가 너무 안 올라가가지고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면 머리가 멍해져요. 그렇겠죠. 예. 네, 일산화탄소 중독도 그러잖아. 멍해진다고. 그러니까 운전이 안 되고 넘어가는 사람을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는데 뭐냐 그럴 때 내가 딱 쓴 제품이 있거든요. 프로그램 들어가면서 그걸 다 딱 들어갔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금방 말짱해지잖아. 그랬다가 석 달째였나? 2달 내가 석 달을 관리 제대로 하자고 그랬는데 2달 먹고 또 말을 안 듣는 거야. 몸 좋아졌다고. 그러다가 이제 누나가 자기 먹으라고 뭘 했대. 석 달째 연락이 왔어. 사골곰탕. 또 연락이 와가지고 석 달째에 몸이 안 좋다는 거야. 또 그랬다는 거야. 뭐 먹었냐. 근데 어쩌고 뭐 특별한 게 먹은 게 없대. 그럴 리가 없다. 물론 당신이 내가 하라는 대로 3개월 안 했지만 그렇게 빨리 나빠질 리가 없다.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요. 누나가 몸 안 좋다고 사골을 하나 줘가지고 그걸 가려가 계속 먹고 있었던 겨.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혈액이 산성화돼요. 음. 내가 왜 고기를 많이 먹지 마라, 우유 먹지 마라 그러면 똑같아요. 사골도 고기거든.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바로 끈적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거 한번 끓이면 어떻게 먹어요? 계속 먹잖아요. 그쵸. 또 반말해서. 한번 하게 되면 음. 한 2주? 일주일은 이상은 꼭 먹게 될걸요. 몸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네. 일정 부분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였어.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병원까지 막 실려갔던 사람이야. 그거를 살려놨으면 살려놓는 기간이 있잖아요. 피했어야지. 하지 말라는지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내가 아차 싶었던 게 사골이 고기라고 말을 안 했네. 콩나물국밥처럼 그렇게 물 많은 거 드시지 마시고요. 고기 좀 피하시고요. 막 다 설명했어. 우유도 설명했어. 사골을 얘기 안 했네. 연세 드신 분한테. 그게 보약인 줄 아는데. 그걸 드신겨. 그래가지고 그거라고 딱 집어요 말하니까 보니까 지금 한 솥이 있어 아직도. 다 퍼다 줘라. 딴 사람 다 줬어. 그리고 말짱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습관 잘못된 거, 그 작은 거 하나가 혈액을 뻑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계속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끈적끈적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혈액을 잘 돌려야 되는 거죠.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고 혈액을 잘 돌려줘야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이게 올라간 걸 끌어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근육을 늘려주고 혈액을 잘 돌려주고. 그럼 이제 차단시켜주는 거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 야식 같은 거 안 먹어야 되죠. 자주 안 먹어야 되죠. 물 마랑 안 먹어야 되죠. 또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말씀하신 거죠. 원래 항상 좋은 거를 하기 전에 나쁜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먼저거든요. 먼저인데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중요한데 혈당이 올라가는 걸 차단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달달한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말고 혹시라도 먹었을 경우 있잖아요. 이거 다 들어가 음식에. 아니 갔는데 이딴 거가 앞에 있어요. 손이 안 가겠어 이거? 이 맛을 아는데? 이 맛을 모르면 몰라도 아는데 이게 손이 안 가겠냐고. 그래서 여기다 놓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를. 도대체 누가 이런 거 사주는지 알 수가 없어. 진짜 완전히 확진자 만들려고 그래. 내가 가져갈게.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어쨌건 없어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럼 차단시켜줘야 되는 거야. 최대한 지연시켜줘야 돼요. 그게 식이섬유예요. 옛날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먹을 거 없었잖아요. 칡뿌리 캐 먹어봤죠. 칡뿌리 그저 캐서 차로 먹었죠. 차로 끓여서. 부자였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하고 칡 캐러 갔어. 돼지감자 캐 먹고 칡 캐 먹고. 아 저도 군대에서 그거 겪었어요. 칡뿌리 깨는 거는. 군대에서 칡뿌리 이제 행복하니 캐장에서 캐가지고 갖고 왔더니 얇게 썰어가지고 다 끓여가지고 전 부대원 다 끓여주니까 골고루 잘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근데 먹을 게 없어서 칡뿌리 캐 먹었거든. 여름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수수깡 베어가지고 그거 빨아먹고 달아. 그런 거 베어먹고 그랬거든. 그거 다 식이섬유야. 그렇죠. 똥이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시는 거 아닌가요? 똥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변기 진짜 막힐 정도까지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음식들을 먹어야 돼. 네. 근데 지금 그런 걸 안 먹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 먹어야 돼요. 뿌리채소 먹고 과일도 껍질 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잘 닦아서. 아무리 잘 닦아도 사실은 아무리 우리 세제로 싹 닦아도요 씨앗까지 다 농약적으로 돼 있어요. 농약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래도 껍질채 먹는 게 나아. 껍질을 까먹으면요 농약하고 닭만 먹어요. 껍질을 까먹으면. 그러니까 껍질채 먹는 거예요. 껍질만 드시거나. 차라리 껍질 두껍게 잘라서 껍질 먹는 게 나으려나? 그러니까 완전체라고 해서 뿌리부터 끝까지 먹는 제품들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생선도 새우도 아니 멸치도 생선이야. 멸치도 등푸른 생선이야. 멸치도. 그런 건가요? 그러진 않지. 생선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멸치. 그 생선이야. 그러니까 작은 거지. 그냥 말려서 그냥 물고기잖아. 은빛이지 은빛. 물고기잖아. 생선이야 걔도. 근데 걔는 완전체로 먹잖아요. 굴비도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전체 다 먹잖아요. 머리뼈만 빼고. 갈치도 큰 거 말고 작은 거는요. 튀겨가지고 끝까지 다 먹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씹어 먹지. 내장만 빼서.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등치 커가지고 살만 발라먹는 거 그거보다는 작은 걸로 다 먹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뿌리 채소라든가 이런 거 전체를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중심으로 드셔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중심으로 먹으면은요 이게 일단 안에서 부피가 차기 때문에 빠르게 헛헛해지지가 않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단백질을 채워서 근육을 채워주기 시작을 하면은요 허기지지가 않아요. 원래 단백질 부족 증상 중에 하나가 단계 땡기는 거거든. 그렇게 또 효과가 또 뭔가요? 네. 그래서 단백질을 잘 먹어주면 단계 덜 땡겨요 그만큼. 고기도 덜 땡기지만. 그러니까 다 당뇨를 관리한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당뇨 너무 쉬워.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안 올라가.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근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그랬지만 외할머니 당뇨약을 드시려고 밥을 드셔요. 약간 그런 느낌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밥 먹고 먹으랬다는 거지. 밥 먹고 그걸 먹으려고 밥을 드셔. 그 핑계로. 안 먹으면 안 올라가. 내가 예전에 한번 누굴 관리하면서 3일을 굶겨버렸어요.
그런데도 공복 혈당이 안 떨어져. 3일 굶기는데도.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세포에 완전히 쌓여 있는 거거든. 그러고선 지금은 안 먹어요, 당뇨약을. 막 쓰러진다 그러잖아. 최근에도 한번 봤잖아. 근데 지금 당뇨약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기도 그러려면 하죠. 네, 그분하고 나하고 충분한 커뮤니티가 있어야 돼요. 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나랑 이미 한 달이 두 달이 건너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옆에서 잔소리를 해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백질 충분히, 오메가3 충분히, 그리고 잔소리, 식이섬유, 그리고 대사에 필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게 비타민 B거든요. 이스트비. 이스트비도 좋고 B 플러스 좋은데 나는 어머니한테 이스트비를 왜 권해드렸냐면 간식 못 먹게 하려고. 그래서 저녁에 오독오독 하나씩 씹어서 드신대요. 어. 그걸 잘하고 있다고. 9개는 하루에 9개 이상은 꼭 드시라고. 어. 그러니까 일부러 개수를 맞춰놓은 게 또 참 의미가 있는 게 내가 안 먹었으면 심심한데 이거라도 좀 먹어볼까 하고 그쵸. 3개, 4개 계속 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오독오독 씹어 먹으면 그걸로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과자 같기도 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먹어보면 네. 과자 같아. 습관적으로 자꾸 입에다 뭘 넣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 주는 게, 근데 대신해 줬더니 이게 비타민 B라서 비타민 B군들이 대사를 하니까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단백질 대사를 해주죠. 조혈작용도 해주죠. 하는 일이 많아. 자체적으로 영양가라기보다는 이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워낙 한다는 많이. 그거 먹으니까 거고. 배고프다는 사람도 있죠. 거기다 이스티비 같은 경우에는요, 음. 단백질 들어있어요. 효모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것 때문에 배가 더 고프다고 막. 그러니까 사람마다 적용 방법이 다 달라요. 지금까지 내가 글쎄 몇 명이나 건강 상담을 하고 했을까? 지금 내 노트 저거 한 장에 50명이거든요. 50장. 근데 내가 써가지고 체크를 해서 저거 바꾼 게 내가 거의 열 몇 건을 바꿨어요. 열 몇 건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노트를. 뭐 이렇게 많이 줘? 됐어. 9개네. 됐어. 이스트비 8개씩이다. 8개씩. 먹어. 세 개는 8개씩이래. 먹어. 안 그래서 먹었어. 건강 관리는 그냥 쉽게 자연 그대로. 옛날에 냉장고 없던 대로.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습관이 옛날 냉장고 없던 그 시절의 습관으로 돌아가면 그냥 해결이 돼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또 연세 드시면서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먹는 게 부족해지고 영양소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필요한 게 영양소, 비타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야.